안녕하세요. 오늘은 어른 수업 35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속도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내게 알맞은 속도가 있습니다. 라는 주제예요. 우리가 무엇인가 일을 이룰 때 보면 대개가 안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급해서 깨지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리고 급해서 깨지는 건 뭐 때문에 깨지는 거냐면 자신의 속도를 모르기도 하고 아는데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근데 뭐 사회가 그렇죠. 제한 시간이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자기 속도대로 가기가 쉬운 일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자신의 속도를 알고 자신의 속도를 인정하고 그리고 그에 걸맞는 일들을 할 때 우리는 삶에서 성공을 맛볼 수도 있을 거고 또 행복을 누릴 수도 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는데요. 혹시 테트리스 게임 해보신 적 있으세요? 테트리스 게임 해보신 적 있으세요? 안 해보신 분들은 할매 두 분 안 해보셨어요 지금. 테트리스 뭔지 몰라요 지금. 예, 예. 소시적에 게임방 좀 가봤어야 되는데 오락실도 좀 가보고. 아, 없으셨어요?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79, 68. 79년생이라는 건 아니죠? 79세시면 일제시대 때 태어나신 거예요? 아, 6.25 때. 79세가요? 일제시대 때잖아요, 광복. 제가 6.25때 태어날 때는 52년. 79세가 6.25 때예요? 아닌데, 일제시, 52년생이 6.25 때거든요. 그러니까. 일제시대 때. 일제시대 때 맞죠. 광복 전에. 예, 광복 전에. 와, 생각해보면 그때는 오락실이 없었네요. 모르실 수밖에 없네. 테트리스를 모르실 수밖에 없네요. 근데 그 테트리스를 하잖아요. 그러면은 여러 가지 모양의 이 블록들이 나오잖아요. 근데 그 블록 중에 이 테트리스를 잘 못하는 사람에게 골치가 아픈 블록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 니은자 말고 그러니까 그거 말고 일자 이거를 중간에 어떻게 할지를 몰라요. 테트리스를 못하는 사람들은. 근데 테트리스를 잘하는 사람들이 있죠. 이 사람들한테는 일자가 최고의 선물이에요. 그 일자를 활용한 전략을 연습을 해서 한 방에 점수를 많이 내는 일자 전략을 쓰기 때문에 이게 테트리스를 많이 해보신 분들은 아실 수 있는 사실이기 때문에 제가 테트리스 해봤는지 한번 물어봤거든요. 제가 이따가 다시 한번 물어볼 거예요. 테트리스 해본 결과 이 상황에서 뭐가 옳은 건지 다시 한번 물어볼 거예요. 자, 제가 군대 있을 때 있던 일인데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군종장교 시절 연대장과 함께 식사 도중 병사들의 정신 상태에 대한 대화가 오고 갔습니다. 제가 말했죠. 자신이 할 수 있는 일들을 할 수 있게 해주면 됩니다. 그러자 연대장은 이렇게 답하더군요. 할 수 없는 일이 어디 있습니까? 그냥 하라면 하는 게 군인 정신입니다. 당시 전 연대장에게 전 군인 아니고 스님인데요. 하고 웃으며 농담하고 넘어갔지만 이 상황은 오랫동안 뇌리에 남아 있습니다. 그때가 어떤 상황이었냐면요. 제가 근무할 때 한참 그 포 떨어진 것 때문에 긴장 상태에 있을 때였어요. 그런데 포 떨어지고 나서 밥 먹을 때였거든요. 그때 하는 이야기가 평소에 훈련한다 그러면 병사들이 그래 느리대요. 그런데 포 진짜로 탁 떨어지니까 30초 안에 모든 사람들이 벙커로 다 들어오더래요.
평소에 벙커 안에 들어오려면 빠르면 3분, 늦으면 5분인데 진짜로 포가 떨어지니까 아이들이 30초 안에 다 들어오더래요. 그렇게 빠른지 몰랐대요. 그러면서 이제 정신 상태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중간이었는데 제가 이 군인 정신이라고 하는 단어와 연관된 군에서 들었던 단어가 기억이 나는 게 몇 가지가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하라면 하는 게 군인이래요. 그 다음에 또 이런 표현도 있어요. 마른 걸레도 짜면 물 나온다. 이게 군인 정신이래요. 그런데 제가 이게 왜 기억이 남았냐면 저는 군에서 전역했잖아요. 근데 왜 기억이 남을까요? 이게 이 뇌리에 남았냐면 제가 이렇게 보니까 선생님들이나 부모님들이 아이들한테 자꾸 군인 정신을 강요하는 것 같아요. 군인이 아닌데, 아이들은 군인이 아닌데, 자꾸 군인 정신을 좀 강조하는 것 같아요. 안 되는 걸 되게 하라고 하고. 다 짰는데, 더 짜면은 나온다고, 마른 수건도 계속 짜고. 저는 그게 약간 너무 이상한 거예요. 아이들을 군인으로 키우려고 그러나. 왜 아이들한테 저럴까? 또 선생님들은 학생들한테 도대체 왜 저럴까? 저는 그런 모습을 많이 봤는데, 자, 한번 테트리스 해본 경험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세모 모양의 블럭과 네모 모양의 블럭이 있어요. 근데 지금 세모가 들어가야 되는 곳이에요. 여기에는 세모를 넣어야 돼요? 네모를 넣어야 돼요? 그러면은 네모가 들어가면 딱 맞는 공간이에요. 거기는 네모를 넣어야 돼? 세모를 넣어야 돼요? 예, 근데 부모님들이 세모 아이한테 네모에 들어가라 그러고 네모 아이에게 세모에 들어가라 그럽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어릴 때 20살 이전 아이들이 말을 듣든 안 듣든 부모의 말은 절대적이에요, 아이들에게. 그 말을 잘 듣든 안 듣든 상관없이 절대적인 영향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말을 3살 때부터 안 들었는지 7살 때부터 안 들었는지 13살 때부터 안 들었는지는 사람마다 다르지만 말을 안 들어도 절대적인 영향력이 있어요. 그런데 그 아이들에게 자신의 몸에 전혀 맞지 않는 요구를 끊임없이 하는 모습들을 정말 많이 봐요. 그럼 아이들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뼈와 살을 깎아야 돼요. 그래서 억지로 거기에 맞춰야 돼요. 그럼 어떻게 되는 줄 아셔요? 자, 원래 세모로 태어났어요. 근데 부모가 왜 보통 아이들에게 그런 요구를 하냐면 자기는 네모로 살고 싶었는데 못한 거예요. 그럼 아이에게 네모로 살라고 요구를 합니다. 그러면 네모로 살기 위해 세모를 리폼했죠. 근데 원래 네모로 태어난 애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원래 네모로 태어난 애들 있겠죠. 걔네들이 이길 수 있을 것 같으세요? 세모 리폼한 애들이? 절대 못 이겨요. 절대 못 이겨요. 자기의 몸에 딱 맞는 일을 하고 딱 맞는 배움을 갖고 딱 맞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억지로 자기를 깎아가지고 껴맞춘 사람 못 이길 이유가 없어요. 테트리스 한다고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자꾸 안 맞는 블럭에다가 블럭을 껴 넣으려고 그러면 이제 광대가 나와서 춤을 춥니다. 끝난 거죠. 테트리스 끝나면 동전 하나 더 넣으면 또 할 수 있지만 아이들 하나 망치면 또 나으실 거예요? 망쳤다고 또 나올 수는 없잖아요. 그런 상황이 아니잖아요, 이거는. 상식적으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이것은 남에게도 그리고 자신에게도 똑같이 적용이 되는 거예요. 자신에게 맞는
모양이 있고 속도가 있다라는 걸 일단 한번 생각을 꼭 해보셔야 되는데, 우리가 분명히 가족을 사랑한다 그래요. 친구들을 사랑한다고 합니다. 지인들을 사랑한다고 해요. 그런데 이 에로스라고 하는 것의 시작은 분명히 아주 동물적인 육체적인 욕정이 시작인 게 분명해요. 그런데 그 에로스는 발전하면 진리에 대한 사랑으로 발전하게 되어 있거든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욕정부터 시작해서 진리에 대한 사랑까지, 이 에로스의 범위는 무한하다라는 거예요. 사랑의 범위는 무한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랑이라고 하는 정의가 남녀 간에, 이성 간에 그 사랑만을 이야기하는 게 결코 아니라, 그거는 가장 낮은 단계의 가장 기본적인 누구나 할 수 있는 그런 사랑이고, 그것뿐만이 아니라 친구를 사랑할 수도 있고, 부모님을 사랑할 수도 있고, 애완동물을 사랑할 수도 있고, 자연을 사랑할 수도 있고, 선생님을 사랑할 수도 있고, 그리고 진리를 사랑할 수도 있고, 다양한 대상을 향한 그 사랑은 기본적으로 원리가 뭐냐면 있는 그대로 인정하는 거예요. 이게 시작이에요. 오늘 속도에 대한 이야기죠. 모양에 대한 이야기죠. 사람마다 모양이 다 다르다 이거예요. 그러면 누군가를 사랑한다라고 말하고 싶으면 그 사랑하는 게 맞는 걸로 되고 싶으면, 그러면 일단 그 사람의 모양이나 속도를 인정해주는, 이것부터 시작을 해야 되는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녀를, 부모를, 친구를, 동료를, 세상을 사랑한다는 것은 어떤 뜻일까요? 이는 지리산을 사랑하는 사람의 태도에서 잘 나타납니다. 지리산을 사랑하는 사람은 매우 높은 고귀한 모습을 한 천왕봉을 사랑하기도 하지만 낮은 구릉에 가까운 지리산의 끝자락 역시도 사랑합니다. 청량한 기운을 품은 인적 없는 지리산을 사랑하기도 하지만 반대로 농촌을 품고 있는 똥냄새 나는 지리산 역시도 사랑합니다. 사랑은 있는 그대로의 대상을 인정해주는 존중의 태도이기 때문입니다. 지리산은 정말 다양한 모습을 품고 있어요. 여기 지리산일까요? 아닐까요? 여기까지 지리산이에요. 지리산 끝자락이죠. 여기가 지금 농촌을 품고 있잖아요. 그래서 퇴비 냄새가 엄청나요. 퇴비 냄새가 엄청나요. 근데 여기서 절로 걸어 올라가는 길이 있거든요. 저기 조금만 더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천왕봉 바로 앞에 보이는 산세 좋은 지리산이 바로 옆에 있어요. 그쯤만 올라가면은 지리산이다. 이런 생각이 딱 드는데 여기 마을 끝자락이라 여기서 보면은 지리산인가? 정말 다양한 사람들을 품고 있고 정말 다양한 환경을 가지고 있고 정말 다양한 모습을 보여주는 게 지리산인데, 산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그걸 전부 좋아합니다. 그런데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들을 보면 좋아하는 면은 좋아하고 싫어하는 면은 싫어하죠. 좋아하는 면을 좋아하고 싫어하는 면을 싫어하는 것에서 끝나면 좋은데 꼭 바꾸려고 그래. 자기 입맛에 맞게요. 심지어는 보면 친구끼리 선을 넘잖아요. 패션도 뭐라 그래, 패션도. 옷을 어떻게 입든 자기 마음이지. 그걸 왜? 아이고. 우리가 사람과의 관계를 잘하고 싶으면 절대로 반칙을 하면 안 돼요. 그 반칙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다른 게 아니라 선을 넘는 거예요. 선을 넘는다는 건 뭐냐면 조종하려고 드는 거예요. 요만큼이라도 조종하려고 들면 그 사람과의 관계는 깨지기 시작한다 라고 보면 됩니다. 물론 이런 경우가 있어요. 어떤 경우가 있냐면 조종당하고 싶은 사람이 있어. 약간 그런 성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누가 약간 좀 침범해 주는 걸 좋아하는 사람.
뭔가 좀 반칙을 해주는 걸 좋아하는 사람. 굉장히 의존적인 사람들이 보통 이렇거든요. 의존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이 너무 손을 딱 긋고 넘어오질 않으면 그걸 오히려 더 좀 불안해하고 뭔가 교류를 안 하는 것 같고 그런 사람에게는 그 사람의 요구에 걸맞게 해줄 수도 있겠으나 요즘 그런 사람들 평균적인 사람 아니에요. 대부분 프라이버시 중요시 여기거든요. 일반적인 관계 속에서 조종하려고 들면 원수된다. 이걸 꼭 기억을 해 두실 필요 있습니다. 조종하려고 들지 말고 그냥 있는 그대로 인정해 주는 거예요. 누가 친구가 왔단 말이에요. 옷을 진짜 못 입었어요. 그럴 수 있어요, 없어요? 패션 테러. 네, 패션 테러리스트. 네, 패션 테러리스트. 아이고 이쁘다 거짓말 하라는 게 아니라 거짓말 하라는 게 아니라 그게 너의 취향이면 그렇게 해라 이렇게 인정이라도 해주는 거라니까요. 거짓말로 이쁘다 그러면 안 돼요. 그건 거짓말이고. 그러지 말고 그게 너의 취향이면 인정해 준다 이거예요. 여기까지는 할 줄 알아야 서로 간의 기본적인 예의를 지키는 관계가 되는 겁니다. 왜 우리가 요즘에 컴퓨터를 너무 많이 했나 봐요. 문서 작업을 너무 많이 하니까 컨트롤 V, 컨트롤 C, 컨트롤 V 자꾸 하니까 사람도 컨트롤 V 하면 똑같이 찍어 나오는 줄 아는데 세상에 똑같은 사람 없어요. 쌍둥이도 틀려요. 쌍둥이도 1살 때 비슷하고 2살 때 비슷하고 3살 때 비슷하지만 1년 지나갈수록 완전히 다른 사람들이요. 사람은 다 달라요. 어제의 나와 오늘의 나도 틀린데 어떻게 다른 사람하고 같을 수가 있어요? 그런 사람은 없어요. 생각 하나, 말투 하나, 행동 하나, 가치관 하나까지 전부 다 틀려요. 전부 다 틀린 그 사람들을 자꾸 획일화된 감옥에다 가두려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 지혜가 없는 거거든요. 세상을 잘 못 보니까. 근데 그 지혜가 없는 걸 넘어서면 자꾸 남을 간섭하고 조종하려고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기 취향대로 하려고. 심지어는 어떤 사람은 세상을 취향대로 바꾸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세상하고 원수가 되는 사람도 있어요.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세상이 참 살기 안 좋은 데고, 이상한 데고, 무서운 데고, 마음에 안 드는 데고, 그런 표현들을 하게끔 되어 있어요. 우리가 세상에 같은 존재는 단 하나도 없다라는 걸 기억을 해 두실 필요가 있는데, 이제 우리나라에는 아직 이 시스템이 적용이 안 돼 있어요. 근데 외국에서는 활발하게 연구하고 선진적으로 적용하는 학교들이 지금 생기고 있어요. 이 무슨 하워드인데? 하워드 가드너인가요? 하워드 가드너의 다중지능 이론이라고 하는 이론이에요. 우리나라에서는 구구단 못 외우면 바보 소리 들어야 안 들어요? 한글 못 되면 바보 소리 들어야 안 들어요? 예. 구구단 못 외우고 한글 못 되는 건 좀 심해요, 안 심해요? 예. 근데 고등학생 됐는데 집합을 이해를 못 해요. 집합, 교집합, 합집합 이걸 이해를 못 하는 거예요. 그럼 바보 소리 들어야 안 들어요? 예. 우리가 지금 이렇게 물들어 있는 거라. 우리가 이렇게 언어 수리 지능에 물들어 있는 거예요. 그게 바보와 바보 아님을 가르는 기준으로 획일화된 기준으로 딱 물들어 있는 거예요. 구구단 못 외운다고 왜 바보예요? 그런 사람들 금방 외우게 하는 방법이 있어요. 돈 주고 나가가지고 몇 번 손해보잖아요? 그러면은 이를 악물고 금방 외웁니다. 아직까지 쓸모가 없고 준비가 안 돼 있으니까 못 외우는 거지. 자기가 번 돈 가지고 뭐 몇 번 사오라 그랬는데 손해 몇 번 보잖아요? 그럼 금방 외워요. 말하는 것도요. 이 한글 못 되는 것도
몇 번 망신당하고 준비가 좀 되면 바로바로 외워요. 이거 못한다고 바보 결코 아니에요. 이게 우리나라에서는 IQ 테스트라는 걸 하잖아요. 요즘엔 IQ 테스트 말고 다른 것도 하나요? EQ도 해요, 요즘 학교에서. 아직까지는 IQ밖에 안 할걸요. 우리나라가 그렇게 선진적일 리가 없는데. EQ 테스트 해요? 난 해본 적이 없는데. 아, 옛날 사람이라 그런가요? 네? EQ 테스트를요? 좋은 학교를 다니셨네요. 비싼 학교를 다니셨나 봐요. 근데 IQ가 낮다 그래가지고 사람이 바보 결코 아니에요. IQ는 언어 능력과 수리 능력을 테스트하는데 고안되어 있는 테스트 방법이에요. 그런데 이 하워드 가드너가 연구를 하면서 우리의 뇌에는 굉장히 다양한 지능의 분야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이제 밝혀내는 거예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다양한 지능이 분류되면 교육계에서 지적하듯이 지능과 직업의 일반적인 대응 관계를 가정하는 것도 가능해진다. 예를 들어서 언론인, 강연자, 교수 등은 뭘 많이 해야 돼요? 말을 많이 해야 되죠. 그러니까 언어 지능에 크게 의존하고 과학자, 기술자, 금융인, 회계사 이 사람들은 수학 능력이 좋아야겠죠. 그래서 논리 수학 지능에 크게 의존한다. 건축가, 그래픽 디자이너, 운전기사 등은 공간 지능에 크게 의존하고 판매원, 경영자, 교사, 상담사 등은 인간 친화 지능에 크게 의존한다. 이거 인간 친화 지능 좋으세요? 윤희는 안 좋대요. 1년 지났는데 이 대학 가가지고 1년 동안 인간은 왜 사회적 동물인지에 대해서 알게 되었대요. 혼자 있는 게 좋았지만 너무 혼자 오래 있다 보니까 사람들하고 같이 있는 게 좋다고. 그래서 이제 서울로 올라온대요. 그런데 인간 친화지능 좋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사람 만나는 거 안 피곤하신 분들. 왜 그런 분들 있잖아요. 엄청 피곤하고 기분 안 좋은 일 있을 때 사람 만나면은 기분 좋아지는 사람, 힘나는 사람들. 인간 친화 지능이 적은 사람하고는 정반대거든요. 이 지능이 안 좋은 사람들은 사람 만나면 진이 빠져. 사람 만나면은 아우 힘이 다 빠져요. 근데 사람 만나는 거 잘 못한다고 바보라고 안 하잖아요. 우리가 얼마나 획일화된 사고의 기준에 매몰되어 있는지를 한번 볼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체육인, 건축업자, 배우 등은 신체 운동 지능에 크게 의존하고 이게 뭐냐면 제 진주 평거동에 탁구장을 다닌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에 현진 스님이 다녀요. 근데 관장님이 현진 스님 처음 오셨을 때 한번 딱 쳐보시더니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되겠나 싶다고. 이거 되겠나 싶다고. 이거 레슨이 되겠나 싶다고. 몸을 전혀 못 쓰신다고. 이게 뭐냐면은 신체 운동 지능이 떨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신체 운동 지능이 뛰어난 사람은요. 몸 동작을 한번 딱 보면 그걸 흉내내서 바로 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이 신체 운동 지능이 떨어지는 사람은 어쩔 수가 없어요. 뭘 해야 되냐면 반복 학습. 신체 운동 지능이 좋아가지고 한 번에 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이런 사람은 한 10,000번 휘둘러야 그 동작이 나오는 거예요. 어쩔 수가 없어요. 이게 지능 차이니까. 이것도. 그 다음에 작곡가, 생태학자, 수의사 등은 자연 친화 지능에 의존하고 성직자, 철학자 등은 실존 지능에 크게 의존한다. 이 실존 지능이 뭔지 아셔요?
실존지능 테스트 한번 해볼까요? 실존지능 테스트. 예. 마음과 마음작용은 다른 겁니다. 어떻게 다른지 아시겠어요? 마음은 움직이지 않고요. 마음작용은 움직여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마음이라고 하는 거, 그게 생각이든 감정이든 기억이든 감각이든 뭐든 상관없이 그 모든 것들은 사실 마음작용이에요. 그 마음작용의 밑바탕에 있는 게 마음이에요. 이 마음과 마음작용을 구분하실 수 있겠어요? 구분해서 이해할 수 있겠느냐? 이거는 논리지능이고 언어지능이고, 그거 말고 감각으로 구분이 될 수 있겠는가? 마음이 보이는가? 마음작용 말고 마음작용의 바탕에 있는 마음이 보이는가? 이게 실존지능이에요. 여기에 대한 감각이 있는 사람들이 종교, 성직자나 철학자를 하면 잘한다는 거예요. 이 감각이 없는 사람은 아니 맨날 그 스님이 인터뷰를 하는데 마음을 모르는데 무슨 얘기인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이 감각이 있는 사람은 끊임없이 움직이는 마음작용 속에서 마음이 보이는데, 감각이 되는데, 이 지능이 없는 사람은 감조차 잡히지가 않는 거예요. 이게 지능이 역시 높고 낮고의 차이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지능의 종류가 다르고 그 중에서 잘하는 게 각자 다 다르다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하나를 특출나게 잘할 수도 있겠죠. 어떤 사람은 하나는 특출나게 못하는데 두 가지를 은근히 잘할 수 있겠죠. 어떤 사람은 두 가지를 은근히 잘하지도 못해요. 그냥 세 개가 평범할 수 있어요. 그런데 너무 재밌는 건 그 조합에 따라 그 사람이 잘할 수 있는 거의 화합식은 달라진다라는 거예요. 이걸 찾아내주는 게 사실은 스승의 역할이에요. 제가 맨 처음에 군인정신 이야기할 때 이렇게 표현을 했죠. 아이들 정신 상태에 대한 이야기를 해서 제가 뭐라 그랬냐면, 아이들이 잘할 수 있는 거 할 수 있게 해주면 되지 않느냐. 그러니까 군인 정신은 뭐라 그랬냐면, 못하는 게 어디 있느냐. 하라면 다 하는 거지. 그게 군인 정신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가 이 관점에 조금 매몰되어 있어서 자꾸 자기가 그 기준에 걸맞든 걸맞지 않든 상관없이 자기를 그 기준에다 가두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남들을 하면 다 하려고 하고, 남들 좀 빠르게 가면 자기도 빠르게 가야 될 것 같고, 자기가 잘하는 게 뭔지는 별로 관심이 없고, 물어보면 그냥 못한다 그러고. 우리가 정신을 좀 차려야 돼요, 지금. 사회의 흐름과 중요한 초점은 이미 변했어요. 우리나라가 이제는 빨리빨리가 중요한 나라가 아니에요. 이제는 뭐가 중요하냐면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라 그럽니다. 속도가 중요한 게 아니라 방향이 중요한 시대가 됐어요. 그리고 그 방향은 자기만의 방향이 있다는 거예요. 방향이 잘못된데 속도가 빨라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빨리 죽겠죠. 빨리 망가지거나 빨리 실패하거나. 자기만의 방향을 찾아내는 건 못 찾아내도 상관없어요. 찾아내려고 노력하는 거. 이거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수행 주제이고 자기를 살펴보는 좋은 방법론이 됩니다. 다중지능 나중에 한번 꼭 알아보세요. 사람마다 그 특성에 따라 잘할 수 있는 일들과 정말 못하겠는 일들이 있습니다. 이 진실을 외면한 채 자신이 바라는 모습을 남한테 요구하는 것은 그냥 폭력입니다.
우리가 사랑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친하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폭력을 휘두르지는 않았는가 스스로 한번 잘 점검을 해보셔야 돼요. 특히 이런 폭력은요, 누가 누구에게 휘두르냐면요, 권력이 있는 사람이 없는 사람에게 휘두릅니다.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가 있으면 자녀가 부모에게 이런 폭력을 휘두를 수 있을까요? 비율은 엄청나게 낮아요. 왜냐하면 사회적인 관념상 부모가 자녀에게 참견을 할 수 있지, 자녀가 부모에게 참견을 할 수 있는 그런 관계는 일반적이지는 않으니까요. 우리가 누군가 힘없는 약자에게 이런 폭력을 휘두르지는 않았는지, 관심이라고 사랑이라고 말하면서 그냥 자신의 기준을 갖다 들이대고 그 사람에게 세모가 네모가 되라고 얘기하지 않았는지. 얼마나 큰 폭력이에요. 자기를 깎으라는데. 못한다고 계속 욕먹어야 되는데. 우리가 그런 폭력을 휘두르지 않았는지 봐야 돼요. 원고 읽어볼게요. 거북이는 느립니다. 토끼는 빠릅니다. 무엇이 옳은가요? 둘 다 옳습니다. 그저 자신의 특징대로 움직이고 있을 뿐입니다. 젊은 시절 빠르게 성공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대기만성으로 늦은 나이에 성공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누가 옳은가요? 역시나 둘 다 옳습니다. 세상 모든 존재는 속도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거북이가 토끼하고 경주에서 이겼잖아요. 그런 거 한번 안 궁금해 보셨어요? 이긴 다음 거북이는 어떻게 됐을까? 거북이는 행복하게 살았을까요? 토끼를 이긴 다음에 거북이가 행복했을까요? 그 일 때문에 불행했을까요? 행복할 수도 있고 불행할 수도 있죠. 그런데 조금만 생각해 보면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제가 예전에 몇 번 써먹었던 예화인데 거북이가 토끼를 이겼잖아요. 한번 잘 생각을 해보세요. 그 전에 거북이가 달리기 하면 100점 100패였겠죠. 그런 토끼를 이긴 거예요. 엄청 빠른 토끼를 이긴 거예요. 그러면 한번 정말 빠른 토끼를 이겼으니까 그 승리의 맛을 또 보고 싶을까요? 안 보고 싶을까요? 그래서 못 모르고 아무한테나 또 덤비는 거예요. 그러면은 질까요? 안 질까요? 수면제를 먹이고 경기를 하지 않는 이상 중간에 자주지를 않을 테니까 또 지겠죠. 그런데 너무 이상한 거예요. 한번 이기기 전에 질 때는 당연하고 아무렇지도 않았거든요. 왜냐면 자기가 느린 걸 아니까. 그런데 토끼를 한번 딱 이기고 나니까 자기가 빠르다라고 생각을 하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는 게 너무 괴로운 거예요. 너무너무 괴로운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토끼와 거북이를 각색해서 예화를 만들 때 거북이가 분노 조절 장애가 생겼어요. 아니, 거북이가 느린 게 당연해요, 안 당연해요? 당연하죠. 그리고 그래, 느리게 사니까 오래 사는 거 아니에요. 그래, 느리게 사니까 자기 속도에 맞게, 자기 분수에 맞게, 자기가 살아갈 수 있는 공간에서 그렇게 살아가니까 오래 사는 거 아니에요. 토끼처럼 빨리 죽고 싶나? 아니, 왜 남을 흉내내느냐 이거예요. 남을 흉내내면 어떻게 되느냐? 분노 조절 장애에 걸린다. 분노 조절 장애에 걸린다. 예. 그냥 생긴 대로 살면 되지. 주어진 대로 살면 되지. 뭘 그렇게 바꾸려고 하고, 뭘 그렇게 애써가지고 투쟁하고, 그렇게 살 필요가 없어요. 그냥 자기가 자기 생긴 대로 살면, 그러면 삶은 행복에서 벗어나기가 어려워져요. 고통에서 벗어나는 게 어려운 게 아니라
행복에서 벗어나는 게 어려워져요. 그러면은 좀 투쟁적인 분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투쟁 안 하고 노력 안 하고 바꾸려고 안 하고 그러면 사회의 발전이 있습니까?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만족하고 살면 발전이 있어요. 한 사람이 투쟁하고 바꿨다고 사회가 발전하는 거 아니에요. 각자 생김새대로 자신의 역할을 하고 살면 발전합니다. 발전해요. 우리가 자신의 속도를 좀 인정하고 사랑할 필요가 있어요. 관점이 지금 어디로 온 거냐면 자기 자신에게 자꾸 폭력을 휘두르지 말라고 제가 얘기해 드리는 거예요. 나는 네모인데 부모가 나를 세모에 넣는다. 이거는 약과예요. 누가 자신에게 가장 폭력을 많이 휘두르냐면 자기가 자신에게. 물론 그 기준 제공한 거 부모일 수도 있고 사회일 수도 있고 선생님일 수도 있고 TV에서 제공했을 수도 있고요. 그 공급처가 바깥에 있는 건 분명한데 그걸 받아들인 다음에는 자기가 자기를 덜 볶는 거예요. 그렇게 덜 볶을 필요가 없어요. 자기는 자기의 속도대로 살면 됩니다. 자, 한번 봐보세요. 쉴 때조차 안절부절하며 제대로 쉬지 못하면 도약이 불가능합니다. 보시라니까 사람들 보면은 직장 다닐 때는 휴가만 생각해요. 휴가 가면은 불안해서 일합니다. 직장에 전화하고요. 거래처 전화해보고요. 공부 못하는 애들이 공부할 때는 체육하면 좋겠다. 빨리 끝나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체육 시간에 영어 페이퍼 들고 다녀요. 그거를 공부를 열심히 하고 싶어서 들고 다니는 게 아니라 불안해서 들고 다니는 거거든요. 쉴 때는 쉬고 할 때는 해야지. 그렇게 해야 도약할 수 있는 거예요. 쉬는 건 더 높이, 더 넓이, 더 멀리 뛰기 위해서 쉬는 건데 쉴 때 쉬지 못하면 쉼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쉼의 역할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더 멀리 가기가 어려워요. 그러다 죽습니다. 제 원고 읽어볼게요. 치열하게 뛰는 삶을 살던 사람이 직장을 3년간 쉬고 있습니다. 문제가 있나요? 아닙니다. 고갈되었으면 쉬어야 찹니다. 텅 빈 그릇을 박박 긁어 원기까지 끌어다 쓰기 시작하면 생명을 태워먹기에 죽음을 앞당길 뿐입니다. 수분이 다 빠진 시체처럼 활력을 태워가면서까지 왜 그렇게 남의 속도에 맞추려고 노력하시나요? 세상의 모든 나는 다릅니다. 지능도, 성격도, 속도도 모두 다 다릅니다. 그 다름을 인정할 때 우리는 사랑을 나눌 수 있습니다. 가장 먼저 사랑해줘야 하는 자신의 속도를 인정해 주세요. 자기 긍정의 첫 번째 발걸음이 타인 긍정의 두 번째 발걸음의 원동력이 될 것입니다. 너무 그렇게 빡빡하게 살면 안 돼요. 너무 그렇게 애만 쓰고 살면 안 돼요. 그러면 그거 중독돼 가지고요. 진짜 숨만 쉬고 일하다 죽어요. 숨만 쉬고 일하다가 죽어요. 돈은 왜 벌어요? 혹시 왜 버는지도 잊어버리셨나요? 아니, 돈은 쓰려고 버는 거 아니에요? 근데 못 쓰고 죽는다니까요. 돈은 쓰려고 버는 거예요? 낭비하려고 버는 거예요? 예. 근데 쓰지 않으면 낭비하게 되거든요. 주변에서 뺏어가고요. 병원에 낭비하게 되고요. 예기치 않은 일들이 다 흘러가거든요. 쓰는 사람은 그런 일이 없어요. 돈을 자기가 써야 할 곳에 쓰는 사람은 낭비하는 일이 없어요. 세상에 뺏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못 쓰는 사람은 다 뺏기고 죽어요.
우리가 그렇게 좋아하는 돈도 버는 이유가 쓰려고 버는 건데, 그런데 그렇게 일하는 것만 좋아하면 그러다 죽는 거예요. 우리 절의 신도 중에 늦게 대학 간 걸 뭐라 그러죠? 만학도가 있어요. 만학도. 그래서 지금 박사 논문 쓰고 있는데 코피 터지면서 공부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박사 논문을 써야 될지 말아야 될지 저한테 인터뷰하러 왔어요. 그래서 제가 쓸지 말지는 중요한 게 아니라 쓸지 말지를 결정해 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지금 딱 보니까 그분이 박사 논문 쓰면서 뭐 하냐면 직장도 다녀요. 그러니까 이미 체력은 바닥이 났고 원기를 끌어다 쓰고 있더라고요. 얼굴이 다 죽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딱 지적해서 얘기해 줬어요. 뭐라 그랬냐면, 원기를 끌어다 쓰는 건 수명을 태우는 거다. 원기를 끌어다 쓰면 수명이 탑니다. 그래서 자기 수명만큼 못 살아요. 제가 이렇게 물어봤어요. 박사 논문 쓰는 게 수명을 태워서 쓸 만큼 중요하면 쓰고, 그렇지 않으면 쉬었다 쓰든 쓰지 말아라. 뭘 결정을 하는지는 전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써도 되고 안 써도 돼요. 그런데 우리가 무슨 일을 할 때마다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자기가 축 처지고 힘이 다 했어요. 원기 쓰고 있다는 거거든요. 자, 원기를 쓰고 있다. 원기를 지금 고갈되고 있다. 나타나는 전형적인 현상이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아침에 일어나도 회복이 안 돼요. 물론 연세가 많으시면은 연세가 많으시면 좀 이제 얘기가 달라요. 연세가 많으시면은 원래 이제 회복이 잘 안 돼요. 근데 젊은데도 아침에 일어났는데 전혀 회복이 안 되는 거예요. 일어나기도 힘들고. 그 다음 두 번째, 예상치 못한 데서 자꾸 짜증이 터져요. 예상치 못한 데서 자꾸 짜증을 내는 거예요. 통제가 안 되게. 자기 통제가 안 되게. 이 두 가지가 전형적인 원기를 끌어다 쓰고 있는, 지금 수명을 태우고 있는, 수명을 태워서 무엇인가를 하고 있는 그런 증상입니다. 그럴 때마다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돼요. 이 일이 과연 내 수명을 태워서 할 만큼 가치가 있는 일인가?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에 깨닫겠다고 수행하고 있으면 더 하시라고 제가 적극 권장을 할 거예요. 수명을 태워서라도 하라고. 1대4 인연이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다면 과연 할 만한가? 제 가치관에서는 별로 긍정적인 대답은 얻기 어려우실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답을 안 해주고 뭘 물어보는 거냐면 스스로에게 물어보는 겁니다. 판단해 보시라고. 수명 태워서 할 만한 일인가? 그 다음 말은 그러다 죽어요. 자신의 속도를 좀 인정해 줬으면 좋겠어요. 자기의 방향을 좀 인정해 줬으면 좋겠어요. 이게 인정이 되는 사람이 다른 사람도 인정할 수 있어요. 다른 사람한테 딴지 거는 사람은 자기한테 맨날 딴지 거는 사람이에요. 스스로. 자기한테 하는 걸 남한테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남이 누군가가 만나는 사람마다 딴지 거는 사람이 있죠. 불편하게 생각하지 말고 불쌍하게 생각해야 돼요. 그 사람 자기 엄청나게 들볶습니다. 안 봐도 뻔해요. 불쌍하게 여겨야 돼. 불쌍하게. 자기한테는 한 번이지만 자기 스스로에게는 딴지 걸 사람 없는 나머지 여백 시간 동안 자기한테 내내 딴지를 걸어요. 진짜 불쌍한 사람이에요. 자기를 인정하고 자기를 존중하는 사람이 다른 사람을 존중할 수 있습니다. 이용규 시인의 시 한 편인데요. 비닐하우스 출신의 딸기를 먹으며 생각한다. 왜 100m 늦게 달리기는 없을까?
만약 느티나무가 출전한다면 출발선에 슬슬 뿌리를 내리고 서 있다가 한 500년 뒤 저의 푸른 그림자로 아예 꼬린 지점을 지워버릴 것이다. 우리 사회가 늦게 달리기의 가치를 아직 인정해주는 사회는 아니지만 뱃살 빼라고 늦게 달리기에 가치를 인정해주는 사회가 아니지만 각자의 속도를 존중받을 수 있는 그런 용기를 내셨으면 좋겠어요. 예. 제가 며칠 전에 인용했었던 시인데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넌 충분히 할 수 있어. 사람들이 말했습니다. 용기를 내야 해. 사람들이 말했습니다. 그래서 용기를 내었습니다. 용기를 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못해요. 용기는 자기의 상태와 자기의 방향과 자기의 속도를 스스로 인정해 주는 것, 이것부터가 용기의 시작입니다. 못하겠는 걸, 못하는 걸 남들이 하라 그래서 헐떡헐떡거리면서 억지로 하다가 다리 찢어지고 엎어지고 사고나고, 이게 용기가 아니라 그건 만용이고요. 자기를 있는 그대로 인정해 주는 것, 여기서부터가 용기의 시작이니까 우리가 스스로와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존중할 수 있는 그런 용기를 각자가 좀 냈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수 있을까요? 오늘 시간이 적당한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아마 한 46분? 네, 적당히 잘한 것 같습니다. 무슨 의미죠? 끝내라는 거죠? 아, 예. 끝내라고 하는 거니까, 예. 예, 뭐, 끝내겠습니다. 오늘 이 주제가 자신만의 속도였죠? 예. 내게 알맞는 속도로 살아갈 것. 한번 꼭 자기를 되짚어보고 자신의 성향을 한번 잘 관찰해서 자신만의 바로미터를 정확하게 찾아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오늘 어른 수업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